안녕하세요. Therapeutic Uses of Dopamine and Beta Adrenergic Receptor Agonist의 파트의 발표를 맡게 된 36번 서경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Therapeutic Uses of Dopami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심한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요. 핀류증을 앓고 있으며 말초혈관 저항이 정상이거나 낮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카디오제닉 낸세틱 쇼크의 경우 생리적 지표를 향상시켜주고요. 만성적 심질환이나 심장부전의 일시적인 완화를 위하여 투여되기도 합니다. 도파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형태로 사용하게 되고요. 혈관 주변부로의 침투를 막기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해 투여됩니다. 혈관 흐름의 조절을 위해 눈금이 새겨진 인퓨전 펌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요. 2에서 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per 미닛의 속도로 투여하되 상황에 따라 20에서 5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per 미닛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투여하는 동안 심장 근육 기능, 뇌와 같은 중요 기관의 관혈류, 요 생성량 등과 같은 임상 평가를 요구하고요. 소변 흐름 감소, 빈맥,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도파민의 지속 효과는 짧으므로 투여량을 조절하여 최적의 약효 강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어떤 리셉터에 작용하냐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3에서 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per 미닛, 즉 인터미디어트 도즈로 투여하게 될 경우 베타1 아드레널직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장 혈류량 증가 및 심박동수, 심박출량, 심수축력, 그리고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보다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될 경우 하이도즈라고 하며 알파1 아드레널직 리셉터의 작용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소 컨스트렉션 그리고 총 말초 저항 증가를 통한 혈압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보다 낮은 양을 투여할 경우 로우 도즈라고 하며 바스큘러 D1 아드레널직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신장 혈류량 증가, 요 배설량 증가, 그리고 GFR을 향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페놀도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놀도팜은 고혈압을 완화시킬 때 사용하게 되고요.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작용하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페리페럴 D1 리셉터의 작용제이며 알파2 아드레널직 리셉터와 결합하게 됩니다. 라셈이 혼합물이며 R 아이소머가 활발한 경쟁자입니다. 관상동맥, 신장의 들세동맥과 날세동맥, 장간막 혈관 등의 다양한 혈관들을 이완시켜 줍니다. 0.01에서 1.6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per 미닛의 속도로 투여되어야 합니다. 6% 미만의 투여량은 그대로 흡수되고 제거 반감기는 10분 정도입니다. 두통, 홍조, 어지럼증, 빈맥 혹은 서맥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펙사민입니다. 도펙사민은 도파민 D1, D2 리셉터 그리고 베타2 리셉터와 높은 친화력을 보여줍니다. 카테코라민 흡수 제한 시 다른 작용을 보일 수도 있으며 울혈성 심질환, 폐혈증, 쇼크를 보이는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낮은 심박출량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 시 조직 혈관 저항을 낮춰주며 심박출량 증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투여할 경우 빈맥이나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선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타 아드레널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요한 작용은 천식, COPD 환자들의 수축된 기관지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부수적인 작용으로는 조기분만, 완전 심장 차단,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등을 완화시켜줍니다. 베타2 선택적 작용제에 대한 연구 발전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되었는데 그 개발한 결과 적절한 구강 생체 가용성 그리고 알파 아드레널직 활성 감소, 베타1 아드레널직 활성 감소 그리고 심혈관 부작용 감소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트로픽 이펙트와 아이노트로픽 이펙트로 나뉘게 되는데, 크로노트로픽 이펙트는 부정맥 응급치료에 이용하게 되고요. 빈맥 심장 차단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톨사데 드포인트란 불어로 꼬여있는 정점이라는 뜻인데, 이 옆에 이 심전도 그림을 보시면 파형이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형 심실 빈맥으로 QT 연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보여지는 징후이며, 유전적으로 심장 세포막의 이온 통로 이상으로 인하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불균형해져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노트로픽 이펙트의 경우 심근 수축성을 증진시키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베타1과 베타2에서 효과기에 대한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심근과 평활근에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의 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베타1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증가시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를 활성화시키는데,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는 포스포람반, 라이아노딘 리셉터, 트로포닌 I를 인산화시킵니다. L타입 칼슘 채널뿐만 아니라 라이아노딘 리셉터 2 칼슘 채널도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에 따라 사르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칼슘 ATPase를 억제하는 포스포람반의 작용이 감소하게 돼요. 사르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칼슘 ATPase 2는 사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내부로 칼슘 이온을 더 빠르고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증가된 T튜블 내 칼슘 용도는 트로포닌 C의 칼슘 민감도를 감소시켜 칼슘 이온의 농도가 살짝 더 높아진 상태에서 이완이 되는데, 이 모든 결과들이 빠르고 강한 심근 수축에 기여하게 되고, 이것이 포지티브 아이노트로픽 이펙트입니다. 이어서 베타2 아드레널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소는 베타 아드레널직 아고니스트와 포스포디에스트라제 억제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29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간단하게 그 중에 베타 아드레널직 아고니스트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아드레널직 아고니스트는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작용하여 GS 프로테인과 상호작용하고, 이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자극하고,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는 ATP를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하 사이클릭 AMP를 전환시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pKa는 다양한 기질을 인산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5가지 과정을 통해 근이완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포타슘 채널 활성화입니다. 이 통로가 활성화되면 포타슘 아웃플로우가 증가하여 과분극되며, 증가된 세포 외액의 포타슘 농도를 감지하고, 볼티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닫히게 되며 세포질 내 칼슘 이온이 유입되지 않아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포스포라이페이즈 C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 칼슘 패스웨이의 활성 감소입니다. T튜블의 막에 존재하는 포스포라이페이즈 C가 활성화되면 막에 있는 인지질 중 포스포이노시티드를 분해하고, 포스포파티딜 이노시톨 다이포스페이트가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와 다이아실 글라이세롤로 분해되는데,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가 활성화되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존재하는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 센시티브 칼슘 채널에 작용하여 칼슘 방출을 유도하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에 칼슘이 작용하여 근수축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 칼슘 통로의 활성을 감소시켜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셋째로 소듐 칼슘 익스체인지 활성 증가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외부의 소듐 이온과
내부의 칼슘 이온이 3대1 비로 교환되면서 칼슘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칼슘 ATPase의 활성 증가입니다. 사르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칼슘 ATPase의 활성 증가 시 사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내에 칼슘 유입이 증가되어 칼슘의 농도가 감소하여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LCK의 활성 감소와 MLCP의 증가입니다. 근수축 시 MLCK와 MLCP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세포 내로 들어온 칼슘 이온이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칼슘 칼모듈린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이것이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에 결합합니다. 이는 비활성화된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스를 활성화시키고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을 인산화시켜 근수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G 단백을 매개로 하여 증가된 사이클릭 AMP가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스를 억제하고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포스페테이스를 증가시켜 근이완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이소프로테레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소프로필 노르에피네프린 이하 INE로 불리게 되며 모든 베타 리셉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비선택적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알파 리셉터한테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INE의 양리학적 작용입니다. 심장 근육에 작용하여 맥박, 심박출량 증가를 유도하고요. 이완기압 감소, 수축기압 증가 혹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말초 혈관 저항을 감소시키고요. 대부분의 민문이 근육을 이완하나 주로 기관지와 소화기에 분포한 근육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기관지 수축을 막거나 완화시키고요. 천식에 있어 항원에 의한 히스타민 방출과 염증 전달 물질을 억제합니다. 이어서 INE의 ADME입니다. 비경구적 혹은 에어로졸 형태로 투여시 쉽게 흡수되며 다른 조직에서도 분해되지만 제일 먼저 간에서 카테콜 5 메틸 트랜스퍼라제에 의해 대사됩니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노르에피네프린 트랜스포터보다는 떨어지는 기질이고요. 교감 신경세포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만큼 재흡수되지는 않으나 에피네프린보다 작용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은 반드시 1대 20만 정도로 희석하여 투여하여야 합니다. 섬액, 심장 차단 등 응급 환자의 심박수를 올리거나 심방 조정기에 삽입된 환자 혹은 심실 부정맥 환자의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천식, 쇼크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교감신경 흥분제의 대체제로 작용하는 베타2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알뷰테롤, 랩알뷰테롤, 살메테롤, 폴모테롤 등이 사용되지만 단기적으로 전신에 작용하는 비선택적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INE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천식 COPD 관련 인헤일드 베타2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40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들의 부작용입니다. 심계항진, 빈맥, 두통, 홍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는 심허혈,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뷰타민입니다. 도뷰타민은 도파민과 구조적으로 닮았으나 아미노기의 커다란 방향성 치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리셉터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요. 교감 신경세포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과는 관련이 없으나 도파민 수용체와도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성의 중심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이성질체는 알파1 작용제, 플러스 이성질체는 알파1 수용체 기량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베타 수용체 작용제이며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10배 정도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카디오베스큘러 이펙트에 대해 살펴보자면 INE와 비교하여 도비타민은 심장의 크로노트로픽 이펙트보단 아이노트로픽 이펙트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INE와 같은 용량 투여 시 심실 내 전도 향상은 비슷하나 동반결절의 자동성 강화에 있어 더 뛰어난 효력을 보입니다. 말초 저항을 변화시키지 않고 심박출량과 심장 수축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2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미닛의 속도로 투여 시 심박수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요.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사용 뒤 도비타민을 투여하면 심박출량은 그대로이고 총 말초 저항만 증가하는데 이는 알파 아드레널직 리셉터에 직접적인 효과를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DME는 이제 반감기는 대략 2분이고요. 주요 대사 물질은 도뷰타민 3,5 메틸 도뷰타민입니다. 효력은 금방 나타나는 편이며 2.5에서 1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미닛의 속도 정도로 투여해야 심박출량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임상 및 혈역학 반응 상태를 고려하여 투여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위에 써진 용량보다는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됩니다. 테라피릭 유지수를 살펴보자면 심장 수술 후 울혈성 심부전, 급성 심근경색 등의 환자에게 단기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심박출량 및 박출량을 별 다른 심박수 변화 없이 증가시켜줍니다. 혈압과 말초 저항의 변화는 미미하나 간혹 혈압과 심박수가 급상승하는 환자도 존재합니다. 심장 초음파 진단 시 이제 도비타민을 투여할 경우 관상동맥 질환자의 비침습성 평가에 있어 유용합니다. 부작용을 살펴보자면 혈압과 심박수가 너무 급증할 수 있으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효과가 매우 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AV 컨덕션을 활성화하기에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실이 과하게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곡신을 대신 사용합니다. 심실 조기 수축과 같은 ventricular ectopic activity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심근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베타2 셀렉티브 아드레널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살펴보겠습니다. 천식과 COPD를 치료하기 위해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심장의 베타1 리셉터를 자극하게 되는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베타2 셀렉티브 에이전트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심장에 있는 베타 리셉터의 40%가 베타2 리셉터이기에 심장이 자극되는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농도로 투여 시 베타2 선택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연구진은 구조적 변형을 통해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페닐링의 3, 5번 위치에 하이드록실 그룹을 추가하거나 3번 위치의 하이드록실 그룹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알파 리셉터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키며 베타 리셉터에 대한 효력 증가, 모노아민 옥시데이스에 의한 분해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의 베타2 리셉터의 선택적 활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량의 약물을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관지의 베타2 리셉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치내 축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장의 베타1, 베타2 리셉터나 골격근의 베타2 리셉터를 자극하지 않고 기관지와 폐에만 선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관지의 민무늬 근육을 이완시키며 폐 조직의 비만 세포에서 루코트리엔과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점막 선모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미세혈관 투합 감소, 포스포라이페이즈 A2
흡입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하기 때문에 약물의 10%만이 폐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삼켜져 흡수됩니다. 경구식으로 복용 시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반면 흡입하기 때문에 효과가 몇 분 내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흡입하는 형태이기에 사람마다 폐에 도달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 인할레이션 테라피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 안티 인플라마토리 약물과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제 Short Acting 베타2 아드레널직 아고니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프로테레놀입니다. 유럽에선 올시프레날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카테콜 5 메틸 트랜스퍼라제에 의해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구 복용 시 40%가 활성화된 상태로 흡수하게 되며 글루크로닉 에이시드 컨주게이트의 형태로 배출하게 됩니다. 흡입 시 수분 내로 효과가 발생하며 그 효력은 수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경구 복용 시 그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나 효력이 3-4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폐쇄성 기도질환이나 천식의 장기 치료 약물로 사용되며 급성 기관지 경련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알뷰테롤입니다. 터뷰탈린과 비슷한 선택적 베타2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흡입 시 15분 내로 뚜렷하게 기관지가 이완되며 이 효과는 3-4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INE보다 카디오베스큘러 이펙트가 매우 약한 편이며 경구 복용 시 조기 분만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보입니다. 드물지만 CNS나 호흡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터드 도즈 인헤일러를 통해 흡입되며 이는 하이드로플루오로 알케인을 클로로플루오로 카본스 대신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레브알뷰테롤입니다. 알뷰테롤의 R 광학 이성질체이며 천식과 COPD에 사용합니다. 네뷸라이저를 통해서만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클로로플루오로 카본 프리 미터드 도즈 인헤일러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알뷰테롤과 유사한 약동학적, 약물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피르뷰테롤입니다. 알뷰테롤의 벤젠 고리가 피리미딘 고리로 대체된 구조입니다.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인할레이션 테라피로 투여하게 됩니다. Breath Activated Metered Dose Inhaler를 통해서만 사용됩니다. 터뷰탈린입니다. 선택적 베타2 기관지 이완제입니다. 레조시놀 고리를 포함하기에 카테콜 5 메틸 트랜스퍼라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경구 혹은 흡입 시 효과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경구 복용 시 1-2시간 정도 늦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폐쇄성 기도질환과 급성 기관지 경련 치료에 사용되며 천식 발작에도 응급치료제로서 사용됩니다. 아이소에탈린입니다. 오래된 베타2 선택적 약물이며 다른 약들에 비해 선택성이 떨어집니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대한 대사 저항성은 있으나 카테콜 5 메틸 트랜스퍼라제에 대한 저항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급성 기관지 수축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미국에선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노테롤입니다. 인할레이션 후 효과가 금방 나타나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베타2 셀렉티브 드러그이나 베타1 아드레널직 리셉터에도 작용하기에 심박장애, 카디악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천식 환자의 사망자 수 증가 원인으로 의심되어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카테롤입니다. 베타2 셀렉티브 리셉터 아고니스트이며 흡입 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5시간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과다 사용 시 어지럼증, 두통,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